혼자 너무 외로울까봐 걱정돼요. 우리 고양이 혹시 분리불안 아닐까요? 아무래도 고양이 혼자 집에 두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보호자님들께서 이런 걱정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 고양이가 분리불안인지 아니면 내가 분리불안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양이의 분리불안은 대표적인 분리와 관련된 행동질환 중 하나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고양이랑 떨어져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고양이가 분리불안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혼자서 너무 외로울까봐 다른 고양이를 입양하시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고양이들이 분리불안을 갖고 있는 경우가 개에 비해서는 훨씬 적기도 하고, 괜히 잘못 판단해서 고양이를 새로 데려왔는데 멀쩡히 잘 지내고 있던 우리 고양이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진짜 분리불안인 건지 아닌 건지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집을 비웠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없을 때 고양이가 불안과 관련된 행동을 보이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펫캠이나 CCTV가 필요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없는 동안에 고양이가 하루 종일 계속 울고 돌아다니고 뭔가를 뜯고 긁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화장실 아닌 곳에 배뇨 실수를 하는 이런 불안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지 확인이 되어야 분리불안으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없을 때 잠만 자고 밥도 안 먹어요. 내가 와야지 화장실 가고 밥 먹어요. 이거는 분리불안의 기준은 아닙니다. 흔히들 오해를 하시기 쉬운데요. 오히려 우리가 없는 시간을 정상적으로 잘 보내고 있는 겁니다. 불안한 건 우리의 마음이겠죠. 제가 밖에 나가려고 하면 막 울고 불안해요. 제가 화장실만 들어가면 나오라고 막 울어요. 저만 졸졸 따라다녀요. 이거 역시도 엄밀히 따지면 분리불안의 기준은 아닙니다. 단 분리불안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있는 불안정 애착이나 과잉 애착의 신호는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고양이가 분리불안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약물 치료. 분리불안은 말 그대로 불안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줄여줄 수 있는 약물이 필수적으로 처방돼야 합니다. 물론 펠류에이 같은 페로몬이나 질켄 같은 보조제 등도 사용해 볼 수 있지만 본격적인 불안과 관련된 약물 처방 없이는 치료가 좀 힘든 편입니다. 두 번째, 행동 교정. 보호자가 외출하는 것에 대해서 고양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양이가 힘들어하고 있는 보호자의 외출이라는 이벤트를 점차 좋은 기억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님 외출을 하실 때 고양이가 그때만 먹을 수 있는 엄청 맛있는 간식을 여기저기 배치를 해 놓는다든지, 보호자님이 안 계실 때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간식을 자동급식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공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고양이가 보호자님이 안 계실 때 정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겁니다. 단, 지금까지 많이 알려져 있던 방법이죠. 보호자의 외출 신호를 평상시에 연습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저도 전에 다른 영상에서 안내해 드린 적이 있는 방법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키를 들고 나갈 것처럼 돌아다니다가 그냥 앉는다든지, 외출할 때 매는 가방을 메고 돌아다니다가 그냥 외출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외출 신호를 가지고 페이크를 주는 방법을 권장하곤 했었는데요. 이게 오히려 고양이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외출할 때 고양이와의 상호작용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너무 흥분되지 않는 선에서 말로 인사하는 거, 이거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우리가 나가려고 할 때 보이는 애착 행동들, 상호작용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도 거부하시지 않고 어느 정도 허용하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혼내지 않기. 모든 행동 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죠. 우리가 없는 동안에 고양이가 뭔가를 뜯어놓고 떨어뜨려서 깨뜨려 놓고 또는 이불에다 쉬를 해놨다. 근데 그건 고양이가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화가 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지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고양이를 혼내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면 실제 고양이들이 어떤 일을 저지른지 한참 뒤에 우리가 혼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양이들은 자기가 왜 혼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별로 없고 혼남으로써 고양이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더 느끼게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다른 고양이를 데려오는 것. 다른 고양이를 데려오는 것은 불안의 감소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보호자님이 안 계셔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호자님을 다른 고양이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른 고양이한테 영역을 뺏기고 성향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등의 스트레스만 더 늘어날 위험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불규칙한 외출. 고양이들이 어느 정도는 보호자님들이 안 계시는 시간의 길이를 파악하고 있고 대략적으로 언제 돌아오시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출퇴근 정도는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에요. 다만 너무 오랫동안 비우거나 아니면 불규칙하게 외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양이가 보호자님의 패턴을 예측하기 힘들 때 불안정애착과 더 나아가서 분리불안까지 겪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규칙적인 일과를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고양이 분리불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채널 초반에 이미 다뤘던 주제이긴 한데 해결 방법 중에 좀 달라진 점도 있고 아직까지도 진료를 하다 보면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고 우리 고양이가 분리불안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꼭 진료 받아보시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우리 고양이들이 편안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분리불안인 것 같다 하시면 제가 전에 올렸던 보호자의 마음과 관련된 여러 영상들 보시면서 내 감정과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